예, 성탄절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어젯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사실상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됐는데요.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9일 만에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다시 대검 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 장면과 첫 번째 직무복귀 때 모습 나란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대검찰청으로 가볼까요? 위원정 의원님. 네. 원래 어젯밤에 전해지기로는 윤 총장이 다음 주 월요일쯤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하루하루 좀 당기더니 오늘 오후에 출근을 했어요? 네, 윤 총장이 오늘 점심시간을 조금 넘어서 대검청사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지난번에 사실 이제 1차 이 정직에 대한 직무정지 내려졌을 때는 바로 이제 대검 입구로 정문으로 해서 들어왔고 또 기자들한테 또 소감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번에는 바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어떤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이제 했던 그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당시 행정사부가 직무정지의 어떤 인용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징계위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번에 직무정지가 이제 인용이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본인이 입장을 밝힐 경우에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그런 좀 정부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번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지금 월요일 날 출근해도 되는 것인데 빨리 출근한 거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 지검지청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구속이나 이런 영장 이런 것들을 신중하라고 이 직무정지 내리기 전에 지시를 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지금 코로나가 동부구치소에 지금 엄청나게 환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1월 1일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상당히 축소됩니다. 예. 그 후속 작업을 아마 본인이 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또 출근하고 내일 또 출근한다고 합니다. 9일 만에 대검 청사로 출근한 윤 총장의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저 단 한 장의 장면으로 윤 총장의 속내를 다 짐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2월 참 윤 총장에게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분노와 한숨을 쉬다가 또 어제 같은 결정이 나오면 굉장히 또 환호와 기쁨을 가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11월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직무배제 징계 착수했던 날부터 그 다음 7일 만에 12월 1일 날 복귀를 했었죠. 아까 나왔던 화면이 그 화면이고요. 그리고 다시 징계가 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지난 12월 16일 정직 2개월이 처해졌는데 전날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환갑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일날 그것도 환갑날에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어제 9일 만에 다시 또 성탄절 2부였습니다. 성탄절 2부에 또 복귀라고 하는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탔던 지난 11월 말부터 12월까지의 일정이었고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개인의 롤러코스터 같은 극적인 그 좌절과 또 다시 회생이었지만 국민들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런 같은 감정들 공유했다고 보고 특히 제가 어제 그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판결이나 어제 재판부 인용 결정을 보면서 주위의 분위기를 보면 국민 여러분들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과 거의 감정을 일체화시키는 듯한 약간의 팬더마 형상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일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론은 또 나뉠 수 있으니까요. 최 교수님, 제가 좀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계획보다 50분 더 일찍 출근했고 지금 사실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밀렸던 업무 보고를 받고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긴급 현안부터 윤 총장이 챙겼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일단 본인이 이제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마 수사 진행 사항을 점검받은 것 같고요. 월성
원전에 관련한 그 수사를 좀 챙겨서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 구치소 코로나 확산 문제 그리고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검찰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부분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관 대검 차장하고 복두규 사무국장 그리고 그 외에 부장들을 모아놓고 아마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아마 출근 계획을 앞당기고 내일도 출근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본인이 떠나 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사진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저 사진은 지금 퇴근 사진이고요. 지금이 5시 43분인데 5시쯤에 윤 총장은 다시 서초동 자택으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윤 총장 오늘은 뭐 알려진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번 징계위 당일 때는 글쎄요, 마치 자신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예감한 듯이 대검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내가 나오시고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본인의 앞날을 예감해서 아니죠. 자기 본인 차에서 이례적으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두하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상 임기 보장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징계 처분의 주체는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뭐 대통령이 제가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징계 처분 정직 2개월입니다.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가 그러면 정직이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정직 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본안 소송도 해요.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정직 처분은 집행 정지가 돼서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처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은 계속 되니까 그 본안 소송이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 이제 결론이 나고 나서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정직 처분이 효력이 정지되고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본안 판결이 선고되는 날하고 30일 더 플러스해서 그때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2개월 정직이라는 처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어서 어떤 사람은 이 판결문, 결정문을 보고는 기피 신청이라는 의결 절차,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니까 그 하자만 없애면 그냥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집행정지 다시 이게 집행정지가 실효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직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처분을 새로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러려면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으로 된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왜 취소하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2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 처분을 밟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그죠? 이두하 변호사님 말씀 정리하면 만약에 윤 총장을 다시 새롭게 징계를 하려면 징계 절차를 새롭게 밟더라도 다시 위 절차로 대통령으로부터 거슬러 내려와야 다시 새롭게 징계가 대통령이 처분을 취소하고 그러고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질 테고 본안 소송은 보통 오래 걸리거든요. 6개월 이상 걸릴 테니까 7개월 이상 걸릴 테니까 사실상 임기 보장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어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9일 만에 대검청사로 다시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8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도 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다른 장면이에요. 옷이 같아서 그렇지. 많이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고 포착이 됐었잖아요. 참 윤 총장만큼 검사들 중에서 우여곡절 가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이 사법고시도 사실은 굉장히 늦게 됐어요. 구수를 해서 사법고시가 됐고요. 또 2013년도에 또 본인의 생일날입니다. 그날 또 징계를 한 번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사유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어떤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와 관련된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스스로의 법치를 지키겠다는 그런 차원의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윤 총장도 하나의 집에 돌아가면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한 9일 동안 사실은 어쩌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구와 접촉하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사실은 윤 총장의 지금 부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소송이고 또 본인의 어머니 관련된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윤 총장이 지금 반려견 반려묘에서 7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또 다 건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본인도 집에 가서 예전에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밥도 본인이 요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평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보면 어제 저녁에 이완규 변호사 등과 잠시 만났다고 그래요. 아하. 같이 소주잔을 나눴다고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마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이제 변호인들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윤 총장이 이 견딘 것은 사실은 본인의 입장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느냐 안 하느냐, 무너지는 법치를 어떤 면에서 보면 버텨내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런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젯밤 법원의 결정 직후 윤 총장은 그간 말해오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말고도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더 외쳤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두 명의 선거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어젯밤에 대검찰청으로부터 나온 2줄짜리 윤 총장 메시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식 의미 어떤 겁니까? 우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라는 단어나 개념은 윤 총장이 그동안 많이 써왔던 익숙한 단어입니다. 총장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검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직무 배제됐다가 복귀할 때도 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눈에 띄는 것은 상식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게 구체적인 입장문에서 상식을 지킨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라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추미애 법무장관과 또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결정을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자신의 징계와 직무 배제를 결정했던 수많은 압박의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사실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당해왔던 고초와 압박이 비상식적인 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언지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법치와 그다음에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 플러스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상식이 통용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검찰권의 행사나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단순히 자신의 징계 취소가 법적 쟁송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국민들의 상식을 회복했다는 의미, 정상화되었다는 의미 그런 뜻으로 아마 상식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 같습니다. 아, 비상식을 정상화시킨다 네, 뭐 네. 이런 의미로 보시는군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앞서 1호 지시 가운데 윤 총장이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도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1월부터 되니까 있지만 이제 주말에 나와서 결국은 권력 수사 다시 들여다보고 특히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제대로 윤 총장도 좀 파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월성 원전 1호기 저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장이 이두봉 검사장이 저희 연수원 동기 짝꿍이었는데요. 근데 저희도 성품도 잘 알고 잘 버티고 있다. 뭐 저희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2차로 그 직무 배제 이후에 다시 복귀했다가 최근에 8일간 정지가 돼 있는 동안에 저 수사가 어려움이 꽤 있었대요. 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언론의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이 진술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불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윤석열 총장 또 직무 정지되고 그다음에 뭐 이두봉 검사장, 뭐 이상현 부장검사 1월 인사 있어서도 다 갈 텐데 내가 버티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수사에 협조가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출근을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구체적인 사건들도 있는데요. 조직의 안정이에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 소속
그 검사들의 안정을 위해서 출근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저 월성 수사도 뭐 저 결과가 어디까지 윗선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요. 예. 사실은 빨리 결론이 나야 공무원 조직도 안정이 되고 또 국민들한테 주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관련 수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버팀막이 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원래 고위급이 뭐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고위 인사에 대해서 할 때는 총장이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총장이 출근을 해서 저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행보도 점쳐지고요. 최 교수님. 예. 잠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여기 퇴임 후에 벌써부터 러비콜이 이어지나 본인은 정계 진출에 대해서 여전히 고사하고 손살을 치더라도 본인이 안 나갈 수 없는 뭐 대권이든 뭐 어쨌든 정계 진출이든 이런 분위기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더 무리익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눈에 띄거나 아니면 정말 그 여권의 여러 유력 주자들과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지율을 현재 상황에서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본인은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표현을 뭐 봉사한다고 얘기했지 정치한다는 선언적인 표현을 안 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은 아주 중요한 그 야권에서 보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 국민적 또 중도층의 일정 부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잠룡으로 분류되는 야권의 후보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지지도를 아직까지 못 견인해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윤 총장의 이번 그 사안 때문에라도 중도층의 영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대권 후보로서는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최 교수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일정 부분 지지를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총장의 지지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죠. 저희가 여기 지지율 가장 최근에 대선 주자 지지율을 한번 모아봤는데 5% 밑에 있는 그 여러 후보들은 일단 여기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 바뀔 화면을 좀 볼 텐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검찰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제 법원의 판단 이후에 정직 2달 효력이 잠시 정지됐다 하더라도 한 검사는 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몰라서 우려스럽다. 윤 총장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차장 검사는 뭐 사법부의 경위를 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 이 검찰 내부의 반응도 이렇게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또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이 과정 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와 관련된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쓰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한 명도 사표를 썼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분들은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 특히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인데요. 왜 사표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점점 검찰이 물론 조직의 안정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도 있냐면요. 내가 직권 남용죄의 그 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징계와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그 지나친 행동에 있어서 같이 이제 발을 맞췄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중에 저희가 표현하기는 법무부 차관이랑 차장검사는 발을 뺐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1월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일정 부분 하더라도 조직이 그래서 추미애 장관 인사가 라인이 앞으로 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검사들이 그렇게 동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상식이란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 상식이란 표현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아까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 지금 법원에서 거의 다 깨진 사안들인데 이 깨진 사안들 갖고 검찰총장을 임기제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정직할 사안이었냐. 이런 국민 눈높이의 상식도
상식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법조인의 상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서 결정이 나와서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법원이 아직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어서 아마 검찰이 또 안심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9일 만에 휴일임에도 복귀를 한 윤 총장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 총장 손을 들어둔 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